미싱 시미스터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한 API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컴퓨터공학과의 이성준입니다. 해당 강의는 외대 AI 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ES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REST란 화면에 보이는 해당 단어들의 약자로 그 뜻은 자원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표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 해당 자원에 CRUD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T의 구성 요소로는 자원, 행위, 표현 등이 있고 자원은 URI를 말합니다. 모든 자원에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이 자원은 서버에 존재합니다. 자원의 아이디는 HTTP URI입니다. 클라이언트는 URI를 이용해서 자원을 지정하고 해당 자원의 정보를 서버에 요청합니다. 행위는 HTTP 메소드를 말합니다. REST는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를 말하고 해당 프로토콜은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표현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원의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는 이에 적절한 응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REST에서 하나의 자원은 JSON, XML, 텍스트, RSS 등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ST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조입니다. 자원이 있는 쪽을 서버, 자원을 요청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요청을 처리하고 저장을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세션 등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집니다.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고 서로 간의 유전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로 무상태성입니다. HTTP가 무상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REST 역시 무상태성을 가집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세션이나 로그인 정보 등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서버에서 해당 정보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구현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완전히 별개로 인식하여서 응답하고 이는 서버 처리 방식의 일관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캐시입니다. 이 기능 역시 HTTP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기능으로 대량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캐시 사용으로 응답 시간이 짧아지고 서버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응답 시간, 성능, 서버의 자원,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ST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HTTP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API를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HTTP의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범용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PI가 의도하는 바를 쉽게 요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HTTP를 따라가기 때문에 4가지로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최신이기 때문에 구형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REST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렇게 REST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REST 스타일을 사용하는 REST API의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PI란 서로 정보를 교환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REST API란 단어 그대로 REST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입니다. REST API의 설계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EST API의 설계 규칙에는 먼저 리소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 도큐멘트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컬렉션은 서버에서 관리하는 디렉토리, 스토어는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하는 리소스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설계 규칙의 첫 번째로 리소스는 동사보다 명사, 대문자보다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도큐멘트 이름은 단수를 사용하고 컬렉션은 복수, 스토어도 복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의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합니다.
이때 URI에 해당 메소드가 들어가면 안되고 행위에 대한 동사 표현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경로 중 변화값은 유일한 값으로 대체돼야 합니다. 다른 설계 규칙들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슬래시 구문자를 사용하고 마지막 문자로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URI에 밑줄은 사용하지 않고 파일 외 확장자는 URI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따른 것이 RESTful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RESTful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ESTful이란 일반적으로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REST API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RESTful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STful은 REST를 REST답게 쓰는 방법으로 누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해당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을 RESTful하다고 지칭합니다. RESTful의 목적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API를 만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성능 향상이 아닌 일반적인 컨벤션을 통하여 API의 이해도, 호환성 등을 높여주는 것이고 성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굳이 RESTful한 API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RESTful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RUD를 모두 포스트로 처리하는 API와 라우트에 리소스와 ID 이외의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REST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ESTful한 서비스라면 데이터만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모듈과 혹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해당 API를 통해서 상호간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